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도 보시면 참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용력이 있다는 사람이 포용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삶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고, 삶의 깊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필드나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기도지사까지도 가봤고 국회의원도 해봤지만 가장 바닥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사진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나이가 70대 중반이니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체력 관리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몸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운동 가운데서도 철봉 운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봉 운동에 철봉에 매달리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그 척추 사이에 이렇게 협착하는 그런 정세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년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철봉 운동은 옛날에 이런 본인 동영상을 여러 번, 그러니까 봉천동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동네 여러분들 마을에 있는 철봉에 매달리는 운동을, 철봉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0, 40대도 하기 힘들 정도의 매달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도 강단이 있지만 육체도 굉장히 관리를 잘한 강단이 있는, 체중이 하나도 여러분들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본인 인생도 그렇게 관리한 것이고 삶도 그렇게 관리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놓더라도 꿀리는 게 없는 겁니다. 뭘 받아 먹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청탁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대선이 시작이 돼 가지고 난타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오로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했던 발언 정도일 겁니다. 그 발언 정도도 여러분들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무슨 거구다 이렇게 이러면 공격하는 거 외에 재산을 가지고 이러면 공격하겠습니까? 가족 문제로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러면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냐, 사회생활 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심상정이 숨어있는 위치를 불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은 자 고문 좀 해볼까? 말할게요. 다 불었습니다. 유시민은 고문이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줄줄 다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김문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례만큼 여러분 적합한 게 없는 겁니다. 당시에 노동운동할 때 이런 심상정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본인이 그냥 극한 상황에 내몰리듯 심상정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 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긴 대로 논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며 후보직 박탈의 최전선에서 단식까지 했던 권성동에게 원내대표 위임을 부탁했다니 김문수는 역시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글을 남겼네요. 그래서 오늘 포용력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가 여러분들 날을 세우고 이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월요일 5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선거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선거전에 첫 방송을 내가 어떻게 내보내야겠냐 이런 생각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든 탓도 있겠지만 사람이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책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했던 여러분들 아역 배우 출신의 그런 아주 25세의 젊은 배우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연배가 드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은 20대에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실책과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잔 할 수 있지 않으면 옳은 일은 아니죠. 동기들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한잔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닌데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한국 사회가 가혹하게 그 젊은 배우를 대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됐는데 허물이 있으니까 권성동이 허물이 어떻고 박수영이 허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어제까지 하고 이제는 한덕수 허물이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5월 12일부터는 예전 일은 그냥 좀 듣고 1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 18일이 남았기 때문에 18일 동안 제자리에서 여러분들 도움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 강조했지만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얼굴에 많은 부분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고 반듯하고 청렴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충분하게 도움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진영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극한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들 돌진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뭐 그런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진짜 곡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키고 또 체제를 지키고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노후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딱 18일 남았기 때문에 그냥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전체가 다 힘을 모으고 뭐 더 이상 다른 부분 힘을 여러분들 분산시키는 그런 일체의 분열적인 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거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간에 대단히 민주당의 친화적인 그런 기사들이 가득 채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기사들이 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선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은 사설에 50년 공직 한덕수의 민망한 9.10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나무라는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주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통상 전문가로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정부 교체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더라면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망의 꿈이 9일 만에 민망하게 끝나면서 화려한 공직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사 읽지 않더라도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나 상황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나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인간이 약하고 또 인간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니까 막판에 좀 실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지 마시고 선대위원장을 수락해 가지고 호남 공략에 좀 힘을 더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을 또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호불호 문제 한덕수 씨에는 호불호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유정화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네요. 이쯤 되면은 친한계가 아니라 친민주당 세력이 아닙니까? 자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겨우 교통정리가 되었는데 민주당과 똑같은 워딩으로 자당을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시간에 다른 당 후보나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윤 대통령은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 중에 당이 나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인 겁니까? 딱 봐도 대선에서 함께 싸울 생각은 전혀 없고 당권에 목을 매는 티가 나서 몹시 불편하다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인 겁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과 잘 맞는 민주당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분열하지 않고
친한계 계신 분들도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브레이크를 여러분 걸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거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일체 여러분들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겠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다 그냥 이번에 덮는 게 좋겠습니다. 덮고 이번에 한덕수 후보를 누가 추대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선거 다 끝나면 다 밝혀질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일체 덮고, 김문수 후보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딱 18일입니다. 딱 18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야멸차게 할 겁니다. 이번만 여러분들 잡으면은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오래오래 여러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